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미 해병대 훈련을 하는 데에 동원된 미군의 드론을 우리 국군이 격추할 뻔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이 우리 미군을 압수하겠다 해가지고 군의 출입 통제권을 그냥 미군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오산에서. 정동영이가 사고 쳐가지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다가 발사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정보를 차단해 버렸어요. 지금 총체적으로 안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전방이 지금 다 무장 해제되고 있잖아요. 22,000명 병력을 뭐 6,000명으로 줄이겠다. AI 감시를 동원하겠다. 후방은 뭐 민간업체한테 맡기겠다. 저 탈영병 이슈로 가득한 안규백이가 지금 뭔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탈영병 99.9%잖아요. 지금 증거를 안 내놓고 있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는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운동 채널이거든요. 진행하시는 분은 UDT 출신인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안보 전문가 불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슈를 다루고요. 북한이 무너지면은 중국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살벌한 얘기들을 이제 주고받습니다. 조회수 지금 10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댓글 보면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저기 배대시입니다. 안규백이는 대체 뭐하는 놈일까? 얼마나 심각하면 운동 채널에 이 주제가 나오냐. 감시를 CCTV로 한다는 국방부. 지금 최전방에 뭐 CCTV 돌리겠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전방 경계 안 서고. 요 진행하시는 분이 김계란 씨거든요. 김계란은 군인이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죠? 헬스 인플루언서가 나라 걱정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확실한 거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는 정치인들인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미 연합훈련 중에 미군이 띄운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고 격추작전에 나서는 일이 30일 발생했다. 기사 보고 이게 눈을 의심했어요. 북한군 드론이 아니고 미군 드론을 격추할 뻔했다. 격추작전에 나섰다. 미군 측이 우리 군의 훈련 계획과 내용을 통보했지만은 우리 군 실무선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서 생긴 일로 알려졌다. 미친놈들이죠 이거. 오인 요격은 피했지만은 군내 기강회의와 한미 간 소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규백이랑 이재명이가 국방부 다 망쳐놓으니까 군 내에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30일 오후 경기 파주에 어제잖아요. 육군 1군단의 비상이 걸렸다. 육군 1군단은 뭐냐면은 최근에 실탄 다 빼가지고 논란이 됐던 곳 아닙니까. 전방 서부 전선을 담당해야 되는 1군단 그 다음에 수도방위도 담당하는 게 1군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관총에서 실탄 다 빼놨어. 1군단에서 1군단에서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 보면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약 3km 이남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감시를 위해서 운영 중인 열상 감시 장비와 국지 방공 레이더의 미상 항적이 포착됐다.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군 드론이었다는 거죠. 민간인 출입 통제선 이북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출현하자 1군단은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서 대공작전에 돌입하는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육군 1군단을 긴장시킨 미확인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인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였다. 미군 무인기란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우리 군은 요격작전 준비를 하고 지상 방공 무기와 헬기를 준비시켰다. 실제 사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만약 쐈으면 이건 대형 참사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방에서 지금 북한이 전략 도로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쏘라는 북한군은 안 쏘고 실탄 뺐잖아요. 근데 쏘지 말라는 미군 쏘려다가 대형 참사날 뻔했어요. 이거. 저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임기 내에는 한미 군사 공동작전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전쟁 터져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란과 쿠바 작전에 동원된 정찰기를 띄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니까.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은 육해공 연합훈련입니다. 미국의 해병대는 우리나라에 진주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와가지고 상륙작전을 하는 고도로 집중되고 고도로 어려운 작전들을 2년에 한 번씩 3월달에 합니다. 또 여름에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유사시를 상정하고 하는 고도의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훈련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미국이 드론 날아간다고 얘기했는데 헬기까지 보내가지고 쏠 뻔했다. 이거는 지금 전국이 뒤집어져야 되는 뉴스 아닌가 이거 지금? 이런데 무슨 뭐 홍명보 불러가지고 축구 청문회하고 뭐 그런 거 잡아줬어 지금. 북한이 작년에 우리 군사분계선을 17번 침범했거든요. 그런데 1군단은 실탄을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 총을 갖다가 쏘는 게 아니고 던질 거 이렇게? 지금 전방에 북한군이 올 경우에는 단계별로 경고하고요. 경고 사격하고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쏴야 돼요. 그런데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고 수도방위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실탄을 빼고 있다. 근데 미군을 쏠 뻔했다. 야, 이거 우연이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당시에는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황평가부터 면밀히 하라 라는 것을 합참에 알렸고 전방 작업 중인 북한군의 MDL 군사분계선 침범 시에는 경고 사격을 할 때는 남북 간의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군은 사실상의 경고 사격 자제 지시로 받아들인 거예요. 원래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K6 중기관총으로 원래 사격을 해야 되는데 거의 쏘지 말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냐. 안규백이도 당시 내부 회의에서 MDL 군사분계선 침범 대응 시에는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 안규백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뺐겠지 실탄을. 근데 그 1군단은 왜 미군을 쏘려고 했냐고.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전방에서 사실상 북한과의 교전을 하지 마라. 전방에 앞으로 22,000에서 6,000명으로 병력 다 줄인다. 후방 경계는 민간
인간한테 맡긴다. 전방 경계를 AI한테 맡긴다. 뭐 전쟁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북한으로한테 문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요. 지금 전술 도로를 깔고 있는데도 뭐 아무것도 안 해. 중국이 항공모함을 들락날락거리도 서해에다가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미군한테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보니까 지금 완전히 반미 친중으로 국방부가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것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북한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했잖아요, 그죠? 한반도 두 국가론인데 이재명과 정동영이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3조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웃긴 건 뭐냐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뭐라든 간에 경계를 안 한다? 모순이죠. 정말로 북한을 국가로 너희들이 인정한다라면은 적대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군사 긴장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가. 근데 왜 북한을 한반도 내의 두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냐면은 북한이 이제는 통일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통일을 해봤자 융합되면은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처단해야 되는 하나의 국가로 왜냐하면 한민족이면은 이제 그런 어떤 논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정은이 체제 강화를 위해서 내부 결집용으로 더욱더 적대화를 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반도 또 국가론을 이제 내거는 것이고요. 미국한테 얻어맞고 급수 통일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선택한 노선이고 그걸 바로 이재명과 정동영과 안규백이가 실질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걸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북한을 살려주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 두 국가론을 받아들였고 그런 차원에서 안보를 지금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에 이 논의가 나왔을 때 임종석이가 한반도 두 국가론을 찬성한다 했습니다. 통일하지 맙시다.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거거든요. 원래 종북 좌파들은 통일론을 추진했었는데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라고 재작년 9월 20일에 밝혔고 김민석이가 당시 임종석의 두 국가론을 비판했습니다. 설익은 발상이라고. 이게 좌파 내에서도 논쟁이 있을 만큼 굉장히 논쟁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반세기 이상 좌빨들은 평화 통일하자고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하지 말자 그러고 임종석이가 바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좌빨들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분쟁이 있었을 만큼 큰 이슈였는데 이게 그냥 싹 얘네들이 의견이 합치가 된 이유는 북한을 절대적으로 살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체제가 위험해질수록 북한은 전쟁 대비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체제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은 강해지고 우리는 약해지면서 혹시나 전방에서 대형 군사력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연평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천안함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 보세요. 그 서울 사정권을 두고 있는 북한판 K9을 연내에 배치하도록 지금 명령을 내린 상태고 전방을 요새화라고 명령했죠. MDL 군사분계선 바로 위에 요새화를 만들고 있고요. 요새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쳐내려 올 수 있는 군사시설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따라서 지금 이 전술도로를 다 설치해 놓은 상태고 강원도 북부 일부 지역은 군사분계선을 내려와서 전술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미 군사분계선이 뚫린 상태이고요. 안규백이 보면은 유엔사와 국군의 지도가 다를 경우에는 MDL 기준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을 우리는 우리 국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려야 되는데 과거 이제 이 정전하는 당시에 유엔사가 MDL의 기준을 이제 낮춰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 두 개가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그냥 밑으로 생각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쳐들어 내려와도 참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후방 경계를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전방은 22,000에서 6,000명으로 GOP 병력을 줄여버린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AI한테 맡겨버린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랑 정면 충돌한다라는 거죠. 미셸 스틸 대사가 와서 밝힌 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통한 평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동맹국의 자세인데 얼마 전에 정전 73주년을 맞아서 얘기했던 것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힘으로 이 위협에 맞설 것이다. 그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작년 메시지에는 북미 간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 정전협정 기념 연설에는 북미 대화 내용을 빼버렸어요. 이런 것도 이제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때도 이재명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었고 오산 공군기지를 내란 특검 코리안 잭 스미스 조은석이가 압수수색을 했을 때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불만을 표했고 오산 기지의 한국군의 출입 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그냥 회수를 해버리는 것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안보적인 기준을 두고 한미 간의 충돌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누적되는 것 바탕 위에 격추될 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어떤 경고 메시지라든가 압박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거든요. 정동영이가 북한인 우란 농축 시설을 발설했을 때 그것도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정보 공유를 차단해버리고 이번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왕후닝을 만났고 전례 없는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를 통해서 군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화를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이 주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이랑 러시아를 잇는 최초의 첫 자동차 다리도 최근에 건설했고 서로 간에 이제 물자 교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중국과의 교류도 훨씬 많아질
많아질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 미국한테 져버리면 끝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 그 두 개의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도 이제 붕괴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 북한이라는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지금 미국으로 인해서 동해 진출이 막혀 있는데 북한까지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끝납니다. 북동쪽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도 감안해 봤을 때에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장 해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